라이브. 네, 안녕하세요. 하승민입니다. 오늘 A 라이브 시간에는 심혈관계 건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심혈관계 건강 중에서 가장 기본이 된다고 할 수 있는 혈압관리, 그 중요성과 필요성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심혈관계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요인에는 혈압과 중성지방, 콜레스테롤 등이 있을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고지혈증이나 고콜레스테롤 혈증의 경우에는 60세 전후로 해서 감소하는 그런 경향이 보이지만 혈압의 경우에는 그 유병률이 연령과 비례해서 계속 증가하는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혈압 관리가 중요하다고 할 수 있고, 또 이 혈압이 높은 상태가 계속 유지가 되면 여러 가지 그런 심혈관계 계통에 다양한 그런 합병증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가장 기본이 되는 관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중요한 점은 고혈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고혈압을 가지고 있는지 인지하지 못하는 분들의 비율이 상당히 높다는 것인데요. 고혈압 환자이면서 그 중에 3명 중에 1명은 자신에게 고혈압이 있다는 사실을 잘 모르는 분들이 많고요. 그리고 고혈압 환자 5명 중 2명은 혈압 강화제를 복용을 하셔야 되는데 한 달에 20일 이상 복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고혈압 환자 5명 중 3명은 본인의 혈압을 140, 90 미만으로 관리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그런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네, 고혈압은 초기 증상이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지만 방치했을 경우에는 심각한 그런 질환으로 악화가 될 수 있습니다. 뇌졸중과 같은 뇌혈관 질환, 시력 저하, 심할 경우에는 시력 상실까지 나타날 수가 있고요. 또 신장 기능도 저하될 수 있고, 당연히 이제 심장에 부담이 되기 때문에 심근경색, 또 동맥경화와 같은 그런 심장 관련 그런 질환의 위험성도 커지게 됩니다. 특히 젊은 층의 경우에 30대, 40대에도 고혈압 환자가 상당히 많은데 인지하지 못하는 비율이 아주 높습니다. 그래서 30대의 고혈압 환자 중에서는 80% 이상이 자기가 고혈압을 가지고 있는지 알지 못하고 있고요. 40대의 경우에도 50% 이상이 고혈압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 자주 혈압을 측정하고 혈압이 높은 상태에 있다면 이 혈압을 낮추기 위한 그러한 조치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혈압의 종류는 1차성 고혈압, 원발성 고혈압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현대인들에게 가장 많이 발생하는 고혈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비만이나 스트레스, 또 운동 부족, 또 나트륨, 소금을 과다하게 섭취하는 경우, 영양이 부족했을 때 과도한 신체 노동, 또 특히 스트레스, 또 흥분, 불안 등도 고혈압을 유발시킬 수가 있습니다. 워낙 고혈압의 원인이 다양하기 때문에 정확한 그런 원인을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2차성 고혈압은 속발성 고혈압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어떤 특정 질환이 발생했을 때 그 질환의 부작용으로서 고혈압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이제 그 질환을 치료를 하게 되면 그 부작용으로 나타났던 고혈압이 함께 개선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성 신장 질환이라든가 신장 동맥 협착증, 또 쿠싱 증후군, 알도스테론증 등과 같은 내분비 계통의 질환이 있을 때 이 질환을 치료하게 되면 고혈압이 개선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중요한 점은 이 2차성 고혈압보다는 1차성 고혈압 비율이 전체 고혈압의 약 15% 정도 되기 때문에 정확한 원인을 알 수 없다는 것이고, 어떤 증상이 나타났을 때 그 증상을 좀 개선하기 위한 그런 약물 치료가 병행이 되어야 합니다. 보통 혈압이 높아지는 경우에는 뒷목이 뻣뻣해진다거나 아니면 머리가 아픈 그런 두통이 발생한다거나 가슴이 두근거린다거나 이와 같은 그런 증상이 나타날 수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 무증상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인지하지 못하고 고혈압이 더 악화되는 것을 방치하는 그러한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고혈압의 위협 요인 여러 가지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 중에서 조절 불가능한 요인이 있죠. 회색으로 표현된 부분들, 연령대가 높아지신다거나 가족력에 의해서 유전적인 요인 때문에 고혈압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사실 이 부분을 개선하기가 상당히 어렵다고 할 수 있겠고요. 조절 가능한 요인, 그러니까 1차성으로 발생하는 그런 고혈압의 경우에는 우리가 잘못된 식생활이나 생활 습관 때문에 발생하는 그러한 결과이기 때문에 운동과 식이요법을 같이 병행하시는 경우에는 충분히 조절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현대인들에게 혈압을 높이는 가장 근본적이고 빈번한 그런 원인은 스트레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은 우리 뇌에서 교감신경계에 신호를 보내게 되고요. 또 부신이라고 하는 기관에서 특히 이제 부신 수질, 부신의 안쪽 부분이죠. 이 부분에서 에피네프린이나 노르에피네프린과 같은 호르몬을 분비를 시키게 되고요. 스트레스 그런 상태를 개선하기 위해서 혈압을 상승시키게 됩니다. 또 다른 경로로는 뇌 하수체에서 부신 피질, 부신의 겉껍질 쪽에서 분비되는 코티졸, 알도스테론의 영향을 받게 되면서 역시 혈압이 상승하게 됩니다. 그래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을 경우에는 상시적으로 혈압이 높은 고혈압 상태가 되기 때문에 현대인들에게 가장 고혈압의 위협 요인이라면 바로 스트레스를 들 수가 있습니다. 고혈압 판정을 받았을 경우에는 고혈압 약물 치료를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고혈압 상태가 지속되면 사실 이 혈압을 다시 정상으로 돌리는 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혈압을
혈압을 올리는 그 다양한 메커니즘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알맞은 그런 약물의 종류도 상당히 많습니다. 고혈압 때문에 약물 치료를 시작하게 되면 계속 평생 약물 치료를 해야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요. 그렇기 때문에 예방이 중요하다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고혈압에 관련된 약물을 복용하실 때에는 우리가 어떤 영양소, 특정 영양소를 좀 제한해야 될 그런 필요가 있기 때문에 치료제의 그 종류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고혈압이 발생하는 원인들 중에서 이제 소금을 많이 섭취하면 몸에 나트륨이 많아지면은 이 나트륨의 농도를 낮추기 위해서 혈관 안으로 수분을 많이 흡수하게 됩니다. 그럼 당연히 혈압이 높아지겠죠. 이럴 경우에는 나트륨과 수분을 배출할 수 있는 이뇨제라고 하는 약물을 복용을 하시게 되고요. 두 번째는 심장이 아주 강하게 수축하게 될 경우에 이럴 때도 당연히 혈압이 높아지게 되는데 이러한 상황에서는 베타 차단제라고 하는 그러한 약물을 복용해서 어떤 심장의 수축력을 약화시키는 그러한 치료를 하게 됩니다. 동맥을 강하게 수축을 해서 동맥이 혈관이 수축이 되면 당연히 혈압이 높아지겠죠. 이러한 원인 때문에 발생하는 고혈압의 경우에는 알파 차단제라고 하는 그런 약물을 투여하게 되고요. 또 신장에서 그 레닌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분비가 되면서 안지오텐신이라고 하는 호르몬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이러한 그 혈압 조절 기전을 레닌 안지오텐신계라고 합니다. 이러한 계통에 문제가 생겼을 때에는 에이스 저해제 또는 안지오텐신 수용체 차단제와 같은 약물을 투여를 하게 되는 거죠. 혈압이 높은 경우에 동맥세포에 칼슘이 많이 공급이 되면 또 혈압이 높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럴 경우에는 칼슘을 차단하는 그러한 약물 투약을 하게 됩니다. 이 중에서 이제 간이나 신장과 연결되어서 혈압을 조절하는 레닌 안지오텐신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당히 좀 복잡한 그림이 나왔는데요. 혈압이 떨어졌을 때에는 우리 몸은 다시 혈압을 상승시키는 그러한 기전을 작동하게 되는데요. 신장에서 레닌이 분비되고요. 그리고 안지오텐신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안지오텐신이 만들어지면은 부신에서 알도스테론을 분비하게 하면서 심박을 증가시키고 혈압을 상승시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상당히 복잡한 그런 기전으로 혈압이 상승됩니다. 그 인간의 혈압 조절 메커니즘은 간과 신장, 폐, 부신이 모두 관여하는 아주 복잡한 과정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혈압이 높아진 상태에서는 지금 보시는 경로의 각 단계를 제한하는 그러한 약물 치료를 하게 되는 것이죠. 앞서 보셨던 에이스 저해제라든가 안지오텐신 차단제와 같은 그런 약물을 사용하게 되는 것이죠. 지금 보시는 이 경로 중에 특정 단계를 방해해서 혈압을 떨어뜨리는 그러한 약물도 있고 또 앞서 보셨듯이 이뇨제라든가 칼슘 차단제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상당히 다양한 종류의 그런 약물이 사용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고혈압 상태에서 약물 치료를 하게 되면은 실제로 약물을 중단했을 때 다시 혈압이 올라가는 현상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지금 보시는 그림에서처럼 지속적으로 약물을 복용했을 때에는 혈압을 낮게 유지할 수 있는데 중간에 혈압약을 중단하시게 되면 다시 혈압이 상승하게 되는 결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혈압약을 복용하시기 시작하면 평생 혈압약을 복용하셔야 된다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고요. 고혈압 되기 전에 미리 예방하는 것이 그래서 중요한 거고 그렇기 때문에 혈압약을 복용을 중단하시게 되면 나중에 혈압약의 복용량을 더 늘려야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고요. 혈압약을 복용하고 계시다면 혈압약을 중단하지 마시고 운동과 식이요법을 병행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도움이 되는 그런 영양소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오메가3 혈압 감소에 도움이 되고 혈액순환에도 도움이 되죠. 그 밖에 심장, 또 심혈관계 건강에 도움이 되는 그러한 영양소로 잘 알려져 있죠. 그래서 심혈관계 건강을 위해서 심혈관계 질환의 예방을 위해서 추천되는 가장 대표적인 영양소 중에 하나인데요. 근데 심혈관계 건강에 문제가 있어서 약물을 투약하시는 경우에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이제 혈전 억제제, 우리 혈액 중에 혈전이 생겨서 혈액 흐름을 방해하는 그러한 증상이 나타났을 때 투여하는 약물이 혈전 억제제인데 이 혈전 억제제를 복용하시는 경우에는 오메가3가 혈액을 너무 묽게 하는 결과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약물을 복용하시는 경우에는 오메가3를 섭취하시기 전에 담당 의사와 반드시 상의하실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혈압을 관리할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영양소 코엔자임 Q10이라고 할 수 있는데 코엔자임 Q10은 혈관 내벽에 산화 질소를 활성화시켜서 혈관을 확장시키는 그러한 영양소입니다. 혈관이 확장되면 당연히 혈압이 낮아지겠죠.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혈압 관리에 도움이 되는 영양소라고 할 수 있겠는데 코엔자임 Q10 역시 좀 주의하실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냐면 코엔자임 Q10은 혈압을 낮추는 약물 중에서 에이스 저해제와 같이 섭취를 했을 경우에는 혈압이 급격하게 저하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혈압 때문에 에이스 저해제를 복용하시는 분들은 코엔자임 Q10을 섭취하시기 전에 반드시 담당 의사와 상의를 하셔야 됩니다. 또 혈압을 상승시키는 그런 원인 중에 나이가 들면서 우리 혈관 중에 많이 발생하는 호모시스테인이라고 하는 물질이 있는데 호모시스테인을 잘 적절히 관리하기 위해서는 비타민 B군 중에서 비타민 B6, 엽산, 비타민 B12 세 가지 비타민 B군이 중요하니까 비타민 B도 충분하게 섭취하실 필요가 있고요. 그 외에도 비타민 C와 심혈관계 건강에 관련된 그러한 다양한 그런 연구 결과들이 발표가 되었고요. 또 역시 비타민 D도 마찬가지입니다. 비타민 D도 혈압 조절이나 혈관 건강에 도움이 된다고 하는 결과들이 많이 발표가 되고 있기 때문에 비타민 C나 비타민
비타민 D도 충분히 섭취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고혈압 약물을 복용하셨을 경우에는 우리 몸 안에 그러한 영양소들을 고갈시키게 되기 때문에 특히 비타민 D나 아연 같은 경우에는 고혈압 약을 복용하시는 경우에는 충분하게 보충해 주시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미국 국립보건원에서 고혈압 환자들을 위해서 혈압을 개선하기 위한 식단을 개발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대시 다이어트 들어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 내용은 뭐 혈압 관리에 도움이 되는 과일과 채소를 충분하게 섭취하고 통곡물 혹은 기름기 없는 단백질, 저지방 제품을 섭취하자. 우리가 혈압 관리를 위해서 또 더 나아가서는 비만 관리를 위해서 우리가 일상 식생활에서 그러한 좋은 음식을 섭취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도 혈압 관리에 반드시 필요한 그런 조건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고혈압 예방이 중요하다. 그리고 치료를 위해서 약을 복용하기 시작하시면 장기간 어쩌면 평생 동안 복용하실 수 있다는 점 다시 한번 기억해 주시고 또 빨리 지금 혈압을 체크해 보시고 혈압이 높은 수준에 있다면 정상으로 낮추기 위한 노력을 지금 시작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면서 오늘 내용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A 라이브 시간에서는 혈압 관리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네, 심혈관계 건강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혈압 관리이고요. 또 혈압이 높아지게 되면 개선하기 어렵고 예방이 가장 중요하다는 점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